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4월 29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완화적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시장은 지지부진했고 차익 실현, 매물 등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48%, S&P 500 지수 마이너스 0.08%,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28%. 네, 페드는 FOMC 정례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하고 또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했는데요. 이어 백신과 강력한 정책 지원에서의 진전 속에 경제활동과 고용지표가 강화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2%를 밑돌고 있다라고 한 표현을 인플레이션은 올랐고 주로 일시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수정했죠. 미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고 있는 점을 반영했지만 이러한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안심시켰습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도 경제 재개 시기 동안에는 일시적인 물가 압력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도 일시적으로 2%를 웃도는 것은 페드의 행동을 촉발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추후 테이퍼링 가능성을 두고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돈풀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죠. 그러나 역사상 최고 수준인 뉴욕 증시 등 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다소 거품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와 관련해서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될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죠.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 통화 방식이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IT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일 장 마감 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대형주들도 호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알파벳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55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 EPS 역시 26.29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17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었고 2.97% 마감을 했죠. 이제 장중에는 더 올랐다가 마감할 땐 좀 빠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021년 회계연도 이제 3분기 매출이 416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급증했고 주당 순이익은 1.95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끌어올려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과 페이스북 이날 장 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어마어마했죠. 895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7%나 급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폭증해 236억 달러를 기록했고 EPS는 1.40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아이폰 매출이 작년 대비 65%나 증가했고 맥과 아이패드 매출도 70% 이상 늘어났다고 하네요. 거기에 애플은 배당률을 7%로 높여서 주당 22센트를 배당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900억 달러 자사주 매입도 결정한 소식에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3%나 넘게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주로 LG이노텍, 슈피겐코리아가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실 건데 오늘장 흐름 어떻게 이어갈지 눈여겨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장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했죠. 네, 매출이 48%나 성장을 했습니다. EPS는 3.3달러, 매출은 26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광고 수요가 폭증하면서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정규장에서도 1.16% 상승한 데 이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무려 7%가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 역시 호실적 발표 이후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5% 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 성장률이 52%나 나왔죠. 앞으로도 이 5G 관련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장에서도 이 5G 쪽은 엄청나게 지금 지지부진한데 중장기로 본다면 현재 모아가도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대표적인 종목 KMW,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등등 많이 있으니 한번 쭉 정리해 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는 6개의 분기 연속 적자가 나왔습니다. 다만 보잉은 코로나 접종 확대로 올해에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쇼피파이는 1분기 매출 110%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종목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쇼피파이 11.40%나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역시나 실적이 너무 좋죠. 매출은 110% 증가했고 조정 EPS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늦게 예정된 의회 합동연설에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세금 감면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은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책으로 1조 달러는 신규 투자로 8천억 달러는 10년간 세금 공제 혜택으로 충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39.6%로 상향하고 부유층에 대한 최고소득세율을 39.6%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는 원유 수요 확대 기대감 등에 상승했습니다. WTI 6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2달러, 즉 1.42% 상승한 63.86달러에 거래 마감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쪽 엑슨모빌, 쉐브렌 여기 이쪽 보이시죠? 엑슨모빌, 쉐브렌 모두 이 흐름이 좋게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장에서도 역시나 대표적인 관련주 S51 흐름 눈여겨봐야 좋은데요. 어제도 흐름이 무척 강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좀 다시 한번 흐름이 강하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네요. 어제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는 정말 지수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강한 업종들이 있었죠. 제 눈에 좀 들어왔던 거는 신세계, 호텔신라 등 제가 계속 방송에서도 강조드리고 있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그런 종목이었죠. 그쪽 지지부진했던 소비 부문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지노 관련주 흐름도 단기 저점 잡고 반등이 나오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면 어떨까 싶어요. 반대로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 미국장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장에서도 정말 세게 조정받았습니다. 오늘 과연 어떻게 살려낼지 혹은 또 추가 하락이 이어질지 좀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듯 하네요. 그리고 또 LG화학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었죠. 분기 영업이익이 1조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는 3,400억의 이익을 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엉덩이 무겁게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으니 다시 한번 LG화학 100만 원을 바라보고 끌고 가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주식누나가 저녁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이따 8시에 만나서 또 같이 종목 공부도 하고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해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미국 증시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